자, 오늘 배워볼 개념은 이제 수학 2 함수의 극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것입니다. 이 개념 자체는 예전에는 이제 교육 과정상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나서 배웠던 개념인데요. 지금은 이제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을 따로 배우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1단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수렴이란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배울 개념은 함수의 수렴. 자, 이 함수의 수렴이란 개념 자체는 이제 리미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래프를 먼저 하나 그려봅시다. 자, 이런 좌표 평면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된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여기가 x가 a 값이고 이때 v 값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y는 fx 그래프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함수 fx는 일정한 값 b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때 수렴한다. 이때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렴한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이 함수를 따라서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은 혹은 왼쪽에서 오게 되면은 같은 값인 이 b 값을 향해서 오게 돼 있죠. y 값이.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수렴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한없이 가까워지면. 한없이 가까운다는 얘기는 b가 된다 라는 얘기랑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예요. 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x가 a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b가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b를 x가 a에서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fx란 식은 b가 된다. 우린 이거를 뭐라?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요거는 생략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등호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이라 얘기하는 게 낫겠죠. 이 수식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a에 무한히 가까워졌을 때 fx란 식은 어떤 특정한 극한값에 가까워지는 경우에 이때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함수의 발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발산은 쉽게 얘기하자면 수렴이 아닌 경우를 전부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비슷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이 fx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럼 계속해서 커집니다.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즉 이렇게 따라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때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계속 내려갈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닌 경우가 뭐 존재는 합니다. 어떤 거? 바로 이거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분수식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같은 거 여기 분모의 0이 될 수가 없죠. 분모의 0이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이런 양의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자, 보여줄게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갈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0을 향해 올 때는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쓰면 x가 0보다 오른쪽에서 온다. x분의 1이. 이땐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x가 0보다 왼쪽에서 온다.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극한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개념으로서의 함수의 극한을 배웠습니다. 함수의 극한이 가지는 의미는 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나오는 함수식이 어떤 값으로 가느냐를 묻는 게 함수의 극한이구나 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수학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극한과 좌극한이란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란 건 우자와 자자가 들어갔듯이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예요. 자, 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얘는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 이때 x가 1이면은 y값도 1일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1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를 우리는 우극한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 세제곱을 요거를 fx라고 할게요. 이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1보다 오른쪽에서 어딜 향해 오고 있어요? 1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이렇게 옵니다. 어딜 향해서? 마찬가지로 1을 향해서 옵니다. 이때 우리는 좌극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바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경우 얘가 만약에 아까 말했던 b로 같았다. 이게 두 개가 모두 같은 극한값을 가진다. 이때 우리는 저 b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은 1이다. 여기서 요거 얘기한 거예요. 좌극한이 1, 우극한도 1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1이다 라고 의미를 합니다. 맞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극한값이 1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좌극한도 1, 우극한도 1이다. 그 얘기랑 동일합니다. 우극한, 좌극한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낼 수 있지만 반대로 극한값이 있으면 좌우 극한이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요거를 지워볼게요. 자, 이 x 세제곱이라는 얘기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y는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여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즉 fx는 x 세제곱이야. 언제? x가 1이 아닌 모든 범위에서. 그리고 x가 1일 땐 0입니다. 이때 극한값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해 보자면, 자,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 이 선을 쭉 따라 내려오면은 결론적으로 1에 가까이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는 모른 채 다가갈 거예요. 그 다음에 좌극한도 왼쪽에서부터 쭉 오면은 여기가 아직 뚫려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모른 채 1을 향해 점점 다가옵니다. 왜냐면은 난 아직 1까지 가지 못한 거야. 1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1이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럼 나는 그냥 1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목적의식만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두 개가 일치합니다. 어떻게? 1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든 안 채워져 있든 나는 지금 1을 향해 가고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때 극한값은 성립을 합니다.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게 맞기만 하면 된다.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상관은 없다. 언제? 극한에 대해서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간단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깔려요. 뭐냐면 두 함수가 주어질 거고 fx와 gx가 있을 거예요. 두 함수가 모두 극한값을 가질 때, 즉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립니다. A에서 각각 알파와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고 있을 때라는 전제 조건.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뭐냐면 실수배. 자, 실수배라고 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곱하기 fx, c에다가 어떤 상수 c를, 그러니까 fx에다 뭔가 상수 c를 곱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c는 x가 없는 그냥 숫자기 때문에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극한값에다가 원래 이 함수의 극한값에다가 그냥 c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 알파가 돼요. 실수배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과 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각각 극한을 해서 더하거나 뺀 거와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즉 fx 더하기 gx를 더해서 극한 보낸 거랑
그 다음에 fx를 극한 보내고 gx를 극한 보내서 더한 거랑 같은 값을 갖는다. 그건 빼기도 동일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곱입니다. 곱도 동일합니다. 곱도 두 개의 함수에 곱을 극한 보낸 거와 그리고 각각의 함수의 극한을 곱한 게 잘못 썼다. 뭐야 지우개는 요거죠. 같은 극한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알파 곱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여기까지 쉽습니다. 실수배 합차 곱 전부 성립합니다. 근데 네 번째 바로 나누기. 얘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립은 하지만 단서가 붙어요. 단서.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칩시다.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는다고 합시다. 조건. 조건이 뭐냐? 나누기에 단 하나뿐인 안 되는 경우, 성립이 안 되는 경우는 바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두 개의 극한을 보낸 값의 나누기 이렇게 했을 때 성립이 될 거야. 기본적으로 성립은 됩니다. 베타분의 알파까지. 근데 여긴 조건이 붙는다고 했죠. 단 분모에 들어간 gx는 0이 아니고 극한값도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얘는 뭐 베타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베타도 0이 되면 안 되고 극한값 베타도 0이 되면 안 되고 함수 gx도 분모에 있는 함수도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나누기인데 기본적으로 실습에 합차, 곱, 나누기 전부 성립하지만 나누기엔 조건이 붙는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성질까지 알아봤는데 우리는 이제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극한값의 계산. 자, 극한값의 계산은 나중에 수열의 극한도 있겠지만은 함수의 극한과 자,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이 두 가지는 나눠집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 보통 이거를 부정형을 푼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정형이란 이제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이제 종류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하면 얼마예요? 무한대입니다. 엄청 큰 수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은 함수의 극한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이거는 약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약분이 되는 기호가 아니죠. 그냥 매우 큰 수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얼마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분모가 막 엄청 큰 무한대인데 그거보다 분자가 딱 2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딱 3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0분의 0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도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0 되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걸 우린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무한대, 얘를 무한소라고 해요. 0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요거 구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0분의 0 형태와 무한대분의 무한소 형태가 없고요. 1번과 3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렇게만 존재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풀어보는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다항식이면 이때는 최고차항이 개수비가 답입니다. 근데 얘도 몇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예를 들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분의 5x 더하기 1이란 식이 있어요. 그럼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지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린 사실 정식으로 푸는 방식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 그럼 1 더하기 x분의 2고요.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야. 그럼 우린 이거가 얘가 이 x분의 5, x제곱분의 1, x분의 2가 전부 0으로 수렴합니다. 왜냐면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 상수 a가 들어오면 이건 항상 0이에요. 왜? a라는 거를 엄청 많은 수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 0에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큰 경우 이때는 0으로 수렴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고요. 5x제곱 빼기 뭐 3x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럼 얘도 분모의 최고 차항인 x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2 5 빼기 x분의 3인데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5인데 봐봐요. 분자와 분모의 최고차항이 개수비였죠. 이건 1이죠. 여기. 그래서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가 동일하면 이땐 개수비로 수렴합니다. 개수비로 수렴한다. 그럼 세 번째로 이번에는 분자의 차수가 높아야죠. 얘는 x 더하기 5고요. 얘는 x제곱입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x분의 5고) 여기가 x가 남어. 그럼 얘가 0으로 가지만 이게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즉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이때는 뭐예요? 발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비. 만약에 지수식 형태면 이것도 예시를 하나만 들게요. 이때는 분모에서 밑이 가장 큰 수, 밑이 가장 큰 수로 나누게 되는데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더하기 4의 x제곱 2 곱하기 4의 x제곱 더하기 뭐 2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분모에서 밑이 가장 큰 수는 3입니다. 3보다 4가 크죠? 그래서 제로 나누게 되고요. 4분의 3의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4분의 2의 x제곱이 될 건데 얘하고 얘는 0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얼마? 2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이런 형태로 지수식은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0분의 0 형태면 얘는 분자 분모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합니다. 약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근호가 있는 경우 유리화를 합니다. 근데 분자분모 인수분해 후 약분이란 건 다항식 형태인데 이때는 우리는 로피탈이란 걸 쓰기도 합니다. 로피탈의 정리.
참고로 로피탈의 정리는 교육과정 외라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선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서술형에선 쓸 수가 없는 형태일 거예요. 자,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x 빼기 3, x 플러스 2, x 빼기 3, x 빼기 1 이런 식의 인수분해까지 된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될 거고요. 분자는 5, 분모는 2. 그래서 2분의 5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근데 근호 유리화 같은 경우는 근호 유리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추후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설명에선 근호의 유리화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빼기 4 빼기 4x 빼기 4x 더하기 3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빼기 x 빼기 6이에요. 3, 3 대입하면 0분의 0이죠. 그럼 0분의 0 형태일 경우에만 로피탈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로피탈은 뭐냐면 이 상태 그대로 극한값은 두고요. 분자하고 분모를 각각 미분합니다. 미분은 이제 미분을 안다고 가정하에 풀게요. 2x 빼기 4 2x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미분은 이런 겁니다. x제곱이 있으면 얘를 미분을 하면 여기에 있는 개수가 차수가 앞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2 x가 있고요. 이게 차수가 빼기 1 한 차수가 깎여요. 그 다음에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이 1차면 얘는 그냥 상수가 돼버립니다. 왜? 이게 내려오고 여기 0이 돼버리죠. x의 0제곱은 상수가 돼요. 숫자가 돼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얘가 내려오고 2x 얘는 그냥 1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건 없어 1이 돼버려서 4 이렇게 되고 여기다 3을 대입해보면 6 빼기 1 해서 5 얘는 6 빼기 4는 2 2분의 5 똑같이 나오게 되죠. 이게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하지만 로피탈의 정리가 엄청 편하긴 하지만 항상 쓸 수 없는 건 뭐다? 여러분 내신 성적 때는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유리화를 합니다. 보통 대부분 근호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근호가 섞여 있습니다. 혹은 통분을 하면 되는데 통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없고 그냥 유리화를 하면 되고 이 경우가 바로 통분을 하게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형태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볼 것입니다. 지금은 안 봐요. 왜냐면 이거는 문제로 보는 게 훨씬 쉬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 개념에서 마지막으로 바로 극한의 대소관계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fx, gx가 역시 마찬가지로 fx와 gx에서 각각 수렴을 한다고 합시다. 알파와 베타. 이렇게 수렴을 해요. 자, 이때 첫 번째로 fx보다 gx가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극한값도 베타가 크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fx가 gx보다 작다. 근데 알파하고 베타의 포함 관계는, 그러니까 대소 관계는 이렇게 된다. 얘도 참고로 성립을 합니다. 성립해요. 이것 때문에 잘 기억해둬야 돼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fx는 1 빼기 x분의 1, g의 x는 1 더하기 x분의 1입니다.
그리고 각각 리미트 fx와 g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1이에요. 그리고 얘도 무한대로 gx도 가면 얘도 1입니다. 자, 양수라는 가정하에 얘가 얘보다 항상 크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양수라는 조건 하에 일단 조건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극한값이 같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 그 다음에 hx, 그 다음에 gx라고 사이에 f하고 g 사이에 h라는 게 하나 꼈습니다. 이랬을 때 알파하고 베타의 수렴값이 같으면, 즉 얘하고 얘가 극한값이 같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도 뭐다? 알파로 된다. 혹은 뭐 베타라고 써도 무방하죠. 어떤 숫자 같은 값 가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에 꼈을 때도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 여기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은 등호가 생기는 경우가 존재한다. 요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알아봤고요.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센 수학과 단권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 혼자 이제 정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거를 한꺼번에 풀어서 올리다 보니까 조금은 늦을 거예요. 개념 설명도 해야 되고 문제 풀이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저는 이제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고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